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말씀의 NH투자증권의 한승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엔 처음 나와주신 것 같은데 새벽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요즘에 시청자분들께서 워낙 이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원님을 또 급하게 모시게 됐는데 오늘 좀 좋은 인사이트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연구원님도 저희한테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고. 자, 크리스마스 선물 관련해가지고 요즘 비만 치료제가 많이 핫하다고 하는데 이쪽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찾아왔다고요? 일단은 네,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네. 우선은 봤었을 때 첫 번째가 일단 비만이기는 합니다. 비만 쪽 관련돼서 12월에 한 세 가지 정도의 이벤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일단 경구용이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다 맞는 주사제였거든요. 근데 관련돼서 경구용과 관련된 애플의 허가 결과가 나오는 게 노보노디스크의 약물이고요. 네. 이게 12월 18일까지 허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게 되면 글로벌리 경구용 비만약에 대한 관심이 한 번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관련된 국내 기업들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알츠하이머 학회는 열리고 있고, 뭐 뇌전증이나 혈액 학회 등 이 뭐 다양한 학회들이 계속해서 뭐 쭉쭉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학회에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학회가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많은 학회는 이번 주에 열리고 있는 알츠하이머 학회 쪽입니다. 알츠하이머가 지금은 이제 비만 같은 시장이 핫하지만 네. 결국에 2030년 좀 길게 보게 되면 뇌질환이 새롭게 열리는 대형 시장이거든요. 예.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여러 개들이 나오는 게 이런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나온다이고 어저께 밤에 나온 좀 따끈따끈한 이제 뉴스는 네. 이제 글로벌리 로슈라는 글로벌 제약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로슈가 트론티네맙이라는 약물을 가지고 추가적인 장기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네. 관련돼서는 좀 유의미한 데이터, 이제 환자 한 90%대에서는 예. 유의미한 데이터를 좀 개선을 했고 추가적으로 아까 좀 자막에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뭐 노보노디스크가 비만약을 가지고도 알츠하이머 임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만 상세적인 풀 데이터는 오늘 밤에 또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비만약이 알츠하이머로 들 수 있겠다. 가능성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혹시 뭐 국내에서 뭐 이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기업들이요. 일단은 뭐 직접적으로 참여한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네. 있겠지만 일단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도 관련된 기업으로는 뭐 ABL 바이오를 가장 선호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슈의 트론티네맙 네. 그런 이제 약물과 비슷한 개념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학회에 본 발표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는 뭐 뉴로핏 뭐 이런 기업은 이제 뇌 관련된 질환을 AI로 진단을 해보겠다라는 네. 기업이어서 같이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막으로 나오는 뭐 오스코텍, D&D 파마텍은 예. 뇌 관련된 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성과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현황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신약 개발 지도입니다. 2026년 지금 제약 바이오 업계 신약 개발 상황과 이 주요 트렌드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네. 한 여전히 비만 쪽은 가장 핫할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나 조금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RNA 치료제입니다. 네. RNA 치료제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전에 코로나 시기에 한창 mRNA 백신이 좀 화두가 되면서 그랬었죠. RNA 치료제가 부각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RNA 치료제도 있고 세 번째는 넥스트 키트루다라는 이제 컨셉인데요. 항암제의 일환이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키트루다라는 약물이고 연간 40조 정도가 팔립니다. 근데 그 키트루다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네. 신규 면역 항암제가 글로벌리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특히나 애플이 허가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로벌리 관심이 매우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AI 신약입니다. AI 신약, AI 진단이 될 텐데 결국에는 이 AI를
하드웨어를 이렇게 깔아두고 나서는 결국 소프트웨어 활용처를 찾게 될 텐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신약 영역도 나중에는 이제 빅테크들이 뛰어들 영역이다여서 네. 미리 한번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AI 신약과 관련해서 사실 그런 얘기들도 조금 있어요. 아직 효율성 논란, 이제 실제로 이게 뭐 적용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AI 기반 플랫폼 기업들이 진짜 그 수익화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이게 여전히 장기 기대감 정도로 머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말씀 주신 포인트가 사실 정확하기는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임상적으로 증명이 된 약물이 많지도 않고요.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뛰어들고 그리고 네. 신약개발사들도 뛰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 초기나 전임상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는지는 지켜는 네. 봐야 되지만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제가 작년에 빅파마 좀 탐방을 예. 갔어요. 그래서 오. 유럽도 한번 가고 로슈 같은 기업도 미팅을 했는데 네. 내부적으로 AI 박사급 인력을 한 650명 정도를 한 풀타임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이런 데 네. 갈 인재들을 고용을 해서 너네 AI 신약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방향성은 분명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가야 될 방향이 뭐 예를 들어 1부터 100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3, 4 정도에 있는 완전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방향성은 간다여서 그게 한번 모멘텀이 좀 불게 되면은 네. 이제 관심 좀 크게 한번 받을 수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술 가운데 뭐 약물 전달, 지속 강화, 제형 변경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에 이 빅파마의 러브콜을 많이 받게 될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셨던 국내에 있는 다양한 이제 뭐 플랫폼과 신약 개발 회사들이 있는데 네. 아까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영역은 이제 뇌질환 쪽입니다. 저 뭐 알츠하이머 학회에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초대형 딜이 나왔던 영역이 ABL 네. 바이오이고 이것도 뇌질환 질환이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스코텍,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도 다 뇌질환 관련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는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도 내년에는 좀 뇌라는 큰 트렌드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비만 쪽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트렌드가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첫 번째는 이제 체중 감량이에요. 단순히 살을 많이 뺄 수 있는 치료제인데 두 번째로 넘어오면 말씀 주셨던 편의성 개선이고 이게 이제 뭐 먹는 약으로 가던가 아니면 한 달 제형짜리 롱액팅으로 간다인데 내년에는 특히나 뭐 경구용도 있고 롱액팅 관점에서도 한번 성과를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했을 때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네, 이 바이오주 가운데 탑픽이거든요. 맞습니다. 연구원님이 생각했을 때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꼽아주신다면 어디를 좀 더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이게 네 가지 아까 영역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약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팁이 있어요. 저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스크리닝 방법인데 네. 저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어떤 번째는 걸까요? 탑다운 관점에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이고요. 네. 결국에 이제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결국에 기술 수출을 하는 대상은 빅파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내년에 어떤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를 먼저 봐야 되는데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까 네 가지 영역을 말씀드렸고 네. 비만, RNA, 뭐 넥스트 키트루다, AI 신약인데 예.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역처럼 특히나 저는 내년 비만 쪽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만에서는 이제 한미약품 뭐 그런 기업을 선호하고 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스크리닝 방법은 그러면서 바텀업 관점에서 기업 개별 모멘텀이 또 부합을 해주는 경우 이벤트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목을 할 만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비만 쪽에서 한미약품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 이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네. 내용이에요. 비만에서 약간 말씀을 덜 드렸던 마지막 트렌드는 근육 유지라는 트렌드인데 지금 비만 치료제들은 이제 체중 살이 빠지게 네. 되면 한 30%에서 40%가 근육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는 근육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 비만 신약이 궁극적인 비만 신약인데 그런 걸 하는 기업이 한미약품이고 내년 이맘때 임상 1상 결과가 나온다이고요. 저 LA 류센2라는 파이프라인인데 충분히 이제 빅파마향 애로 가능성이 있다, 기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좀 선호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ABL 바이오입니다. 네. ABL 바이오는 아까 거대 트렌드에서 RNA 치료제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로 한번 뇌를 한번 치료해보자라는 컨셉이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러려면 뇌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가 뇌로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4월 달에 GSK,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난달에는 일라이 릴리랑 딜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또 애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ABL 바이오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엔 일라일리랑 빅 딜이 또 한 번 있었죠. 맞습니다. 내년에는 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ABL 바이오가 어떤 걸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뇌질환도 있지만 항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뇌와 관련된 이제 성과만 나왔는데 네. 내년에도 뇌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가 있다. 뭐 기대감이기는 하죠. 한 건에서 두 건 정도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정도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내년부터는 항암 쪽에서 빠르면은 FDA 가속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뇌와 항암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성과를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포인트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그리고 한미약품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을 내년 바이오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정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정책에도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가 인하, 의약품 관세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진행을 했어요. 내년 핵심 정책은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말씀 주셨던 포인트가 정확합니다. 이게 트럼프가 이 섹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느냐에 네. 따라서 항상 주가가 크게 변동을 하는데 올해는 명백하게 피해 업종이었어요. 그렇죠. 말씀 주셨던 뭐 이제 약가이나 그리고 이제 관세 부여하면서 프라이스가 낮아지고 코스트가 높아져서 마진 스퀴즈가 날 수 있었다라는 게 올해 컨셉이었고요. 네. 다만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중국 바이오 규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아마 아젠다 2가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 AI 이런 거는 중국한테 많이 따라잡혔다. 근데 여전히 요 바이오 쪽에서는 격차가 남아있다 이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중국 바이오에 따라잡힌다라는 위기의식이 현재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의 정책이 당장 12월 그리고 내년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고요. 첫 번째는 생물보안 법안입니다. 이건 바이든 정부 때부터 있었던 정책인데 네. 그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표결에는 실패를 했었고요. 다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생산에 대한 규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약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걸 규제하겠다 이고 한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포인트는 중국산 신약을 미국으로 기술 도입을 할 때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더 깐깐하게 보거나 아니면 이제 비용을 조금 더 네. 부과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초안이에요. 그래서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 현지 내부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중국 바이오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네. 그러면 국내 관점으로는 그러면 국내 바이오는 좀 반사수에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봤었을 때는 올해는 피해 업종이지만 내년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트럼프 정책 측면에서 수혜 업종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우선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반사수혜를 누릴 만한 그런 기업들. 네네. 그래서 저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나 이 생산 측면에서의 규제는 네. 국내 CDMO 업체들,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명백한 이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CDMO를 하는 기업이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T팜,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사인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혜 가능성에 좀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을 예고했거든요. 중소형 바이오주가 괜찮은 게 맞을까요? 이게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약사가 있고 바이오텍이 있는데 바이오텍은 대부분 다 해외 기수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내 약가 떨어지는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약간은 조금은 더 마음을 놓으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제약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약주는 국내에서 매출이 보통 발생하고 그걸로 이제 신약 개발하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특히나 이 제약주에서도 대형 제약사들은 조금 괜찮은데 중소형 제약사들은 특히나 이제 복제약인 제네릭에 의존을 많이 하고요. 요번 이제 약가 인하의 핵심은 제네릭 약가를 좀 깎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소형 제약사는 조금은 이제 우려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과 바이오 투자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NH투자증권의 한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